안녕하십니까. 11시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제가 힐링입니다. 사회가 여러 가지로 병들어 있죠. 힐링이라는 말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 병리 현상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살 상관왕입니다. 노인 자살률 1위,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그 다음에 국민 자살률 1위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사회 병리 현상 중에 하나겠죠. 어느 나라보다도 학교 폭력이 성행하고 가정 폭력도 성행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날에 이르러서 끔찍한 가정 폭력들,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극단적 현상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지나친 갑질, 얼마 전에 있었던 비행기 회항 문제라든가 또 인분 교수 사건, 이런 것들이 한때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겠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또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죠. 리셋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리셋 증후군. 마치 현실에서도 컴퓨터에서처럼 리셋이 가능한,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망쳤을 때 다시 리셋하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수 있는 듯이 착각하는 것. 그래서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다시 리셋해서 시작하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는 것. 현실과 게임을 혼동하는 이런 증후군이죠. 이것도 오늘날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사고 불감증이라든가 도덕 불감증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있어 온 현실이고, 특히 4대강 이후에 거의 양심 불감증, 도덕 불감증은 사회 전역에 만연해 있습니다. 마침내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일컫기 시작했고, 그리고 3포 세대, 세 가지 중요한 인생의 세 가지를 포기한 그런 세대를 거쳐서 9포 세대, 9가지를 몽땅 포기해버리는, 인생 전체의 소중한 것들을 몽땅 포기해버리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적 병리 형상 어떻게 우리가 치유해야 할까요? 물론 양심과 도덕, 상식을 되찾는 것이 시급합니다만은 우리 우선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첫째, 몸, 물질적 요소죠. 두 번째, 정신적 요소. 그 다음에 영적 요소, 정기신, 세 가지 요소를 합친 존재입니다. 이 중요한 세 가지 요소들은 균형이 깨지게 될 경우에는 역시 인간이 병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병들고 그리고 영혼도 병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삶에는 여러 가지의 왜곡 현상이 생기죠. 병에 관한 속담을 한번 살펴볼까요? 병은 자랑할수록 좋다는 말이 있죠. 널리 여러 사람에게 알려서 여러 가지 치료법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온 속담입니다. 그 다음에 긴 병에 효자 없다. 이거 아무리 효자라고 하더라도 뭐 부모님이 오래 앓고 계시는, 자연이 지치고 그리고 함께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 불화가 이제 약이 되기 시작하죠. 또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좀 사람을 기분 좋게 했다가 어떤 때는 또 기분 나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럴 때 이제 쓰는 속담이죠. 그런데 영국 속담에 재미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돈 없는 건강은 반병이다. 예. 건강해봤자 돈이 없으면은 이거 거의 반은 병든 거하고 같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회적 중요성, 특히 돈에다 기준을 삼는 경우에 이 속담은 참 남의 속담 같지 않고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특히 머리는 차고 다리는 따뜻하게 하라라고 하는 속담, 이거는 영국에서도 영국 속담으로도 쓰이고 한국에서도 이 속담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영국 속담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이로 자기 무덤을 판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 이로 자기 무덤을 판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 결국은 병을 촉발시키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말기 때 젊은이들의 평균 수명이 25살이었습니다. 거의가 비만에 의한 후유증으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가 많았죠. 로마 말기 때입니다. 이때는 오로지 그 인간이 그야말로 정신적 에너지의 중요성이나 영적 에너지의 중요성은 망각을 해버리고 오로지 육체적인 쾌락만을 강조할 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거나 아니면 열심히 섹스를 해서 결국은 나라도 망하고 스스로의 목숨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이로 자기의 무덤을 판다. 영국 속담입니다. 네덜란드 의사인 베르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임종시에 죽어가면서 약 700페이지에 달하는 그의 숨은 비법이라고 하는 유서를 유족들한테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유서를 뒤적거려 보니까 700페이지에 달하기는 하는데 모두가 백지입니다. 백지고 최후의 마지막 한 페이지에만 글이 있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었는가 하면은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밥은 양에 조금 덜 차게 먹어야 한다라고 쓰여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7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유서 중에서 나머지는 다 사실은 필요가 없는 말이고 결국 딱 이 한 줄만이 요긴한 건강관리, 자손한테 물려줄 요긴한 유언이 된 셈입니다. 버나드 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나드 쇼는 건강한 육체는 건강한 마음의 생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신체가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책은담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소경이나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를 보았을 때 당신은 듣고 볼 수 있는 자신의 건강을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보고 듣는 그 문으로 반드시 행복된 것만은 들어오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보았기 때문에 괴로움을 얻고 들었기 때문에 불행한 유혹에 끌리는 일이 수없이 많다. 귀와 눈으로 불행한 씨가 들어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경계할 것은 남의 눈이나 귀가 아니라 내 자신의 눈과 귀인 것이다. 그리고 남의 심정을 경계하는 이보다는 내 마음속에 움트는 나쁜 정념을 경계할 일이다. 이목과 견문이 때로는 내 원수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 이것이 때로는 나의 원수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망치고 내 가정을 망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새겨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방과 치료. 특히 육신이 병들어 있을 경우에는 병원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과 의술로서 이것을 치료해달라고 의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거의 뭐 시간이 좀 경과하면은 완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병들거나 사실은 영혼이 병들어 있을 경우에 육신이 병드는 경우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이 지금 좋아요, 최고예요, 사랑해요를 막 눌러주고 계십니다. 지금 제 핸드폰 이 영상 카메라에는 하트가 막 줄줄이 떠다니고 또 엄지척 이것이 막 줄줄이 지금 흘러다닙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용년님, 백문호님, 김소영님, 유명란님, 권미숙님, 송재웅님, 김권민님, 성윤미님, 성윤미현님, 예, 성윤미현님, 네, 우리 연수생이죠. 예. 정찬신님, 애혜안님, 김도연님, 김재님, 박성년님, 박상년님이네요. 김기경님, 예, 이진님, 권미숙님, 조수연님, 박문호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힐링. 예. 마치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이거, 어찌 보면은 참 온 국민이 마치, 환자화 되어 있는 듯한 그런 인상입니다. 그리고 뭐 나라 전체가 병들어 있는 듯한, 이러한 인상을 풍깁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이게 이 치료가 될까요?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신체가 우리가 병드는 경우는 균형이 깨졌을 때입니다. 음과 양의 균형이 동양 그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음양의 균형이 깨졌을 경우고 그리고 오행의 균형이 깨졌을 경우입니다. 슬픔을 많이 느끼면 폐를 다칩니다. 또 크게 화를 내게 되면 분노하게 되면은 간을 다칩니다. 근심을 많이 하면 위를 다치고 그리고 겁을 많이 내게 되면은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면은 심장을 다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감정과 사실은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또 긍정적 사고를 하는 것, 낙천적 사고를 하는 것, 이것들은 다 건강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용수님,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그러셨네요. 예, 장용수님, 예, 예. 그 다음에 정찬신님, 제 제주도 여행 갔다 온 거 궁금해 하시는군요. 예, 제주도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70년 동안에 처음으로 태어난 지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했었고 제주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척 가족들도 좋아했었고 저도 즐거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 아주 순박하신 분들 많고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도 있었고 특히 너무나 과분한 환대를 받아서 제가 아직도 행복에 겨운 상태입니다. 예, 여행도 때로는 중요한 그 건강의 요소가 되기도 하죠.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건강을 잘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인생을 한번 보면은 생로병사 희노애락, 이거 누구나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길가기, 먼 길 가기에는 누구나 태어나는 것과 늙는 것과 그 다음에 병드는 것과 죽는 것, 그리고 기쁘고 또 화나고 슬프고 그리고 즐거운 것,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이 생로병사 희노애락의 밥상을 골라 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도 골라 먹은 적이 없고 석가모니도 골라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골라 먹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골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페북에 방산비리에 대해서 올려놓은 거 있죠. 예. 세상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국토 방위를 해야 하는 무기, 국민의 재산, 그 다음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속이거나 사기를 하거나 부풀려 가지고 그 도둑질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거의 나라를 말아먹는 기생충이나 똑같은, 예? 곧 적군입니다. 이런 양반들은 아군이 아니에요. 예? 어떻게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지휘관이 됩니까? 지휘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벼슬 반납하고 그 직책에서 내려와야 되고 심지어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리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부정부패, 예? 반칙과 비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사고 한정없이 터져도 이거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도덕을 회복하는 일, 양심을 회복하는 일, 무엇보다도 시급하지요. 네. 때로 인생에서 실수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무슨 거의 상습적으로 해먹는 놈들이 있어요. 예. 이건 그냥 분들이 아니라 놈들입니다. 예. 용모가 쌉니다. 예. 어쨌거나 대한민국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고 수많은 나라들이 존경할 수 있는 요소들, 잠재력들 한정없이 갖추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점점 이것들이 사라지고 마침내 지옥과 같은 나라 헬조선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게 됐습니다. 지금 각성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심기일전하고 다시 새롭게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이번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정말로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젊은이들의 승리입니다. 정말 멋진 투표 결과였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여야의 균형을 이제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심기일전에서 문화도 그리고 도덕도 균형을 잡아가야 됩니다. 균형이 깨지면 결국 병들게 됩니다. 육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신도 마찬가지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것, 조화가 곧 아름다움이고 아름다움이 곧 건강입니다. 우리는 어쨌건 간에 가급적이면 우리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개개인이, 그리고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영혼, 이것들을 잘 계승하고 다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은 첫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육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방송만 틀면 다 먹방입니다. 먹방 천지입니다. 예. 온 국민의 비만화를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는다고
사실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오늘날 로마 말기 때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끊임없이 쾌락만을 추구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1차원적인 단지 물질적 요소, 이 육신의 쾌락만을 그야말로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신도 건강해져야 되고 영혼도 건강해져야 합니다. 육신은 역시 물론 잘 먹어서 균형 있게 골고루 신체 기능을 발달시켜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정신도 뭔가가 결핍되면 고갈되거나 결핍되면은 또 이 먹는 충동으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먹으면은 꼭 그것이 해소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결핍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정신적 결핍은 먹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예술 작품을 자주 대하거나 또 음악을 자주 듣거나 문학을 자주 접하거나 또 그림을 자주 접하는 이런 것으로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영적 결핍,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경전을 좀 자주 읽으시고 그 경전을 달달 외우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을 하셔야죠. 생활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 영혼이 병들거나 정신이 병드는 것, 이것도 얼마든지 치유의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너무 책들을 안 읽지 않습니까? 책 안 읽는 걸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대한민국. 예. 그 책을 좀 많이 읽으셔야만이 사실은 정신적으로도 균형 잡힌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어린이들 어릴 때부터 정서적으로 학원만 잔뜩 보내면 안 돼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학원을 8개에서부터 14개까지 다니고 심지어는 막 거의 놀 틈도 없습니다. 휴식을 취할 틈도 없어요. 보통 10살, 11살 되는 어린이들이 40대 셀러리맨처럼 얼굴이 다 사가 있어요. 대한민국 다 이제 지금 힐링이 시급한 이런 때가 왔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얼마나 사실은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긍심을 느낄 만한 요소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까? 세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러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위기감을 못 느끼고 결국 차일피일 방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심기일전해서 그야말로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개개인이 균형 잡힌 정신, 육체, 그 다음에 영혼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회수의 돌직구, 세상을 향해서 날리는 돌직구. 네, 정찬신님, 5일, 7일 감성마을에 계시는지요? 여행 가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오십시오. 예, 저는 거의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출타하더라도 감성마을 문학관 직원들은 다 친절합니다. 그리고 저와 흡사합니다. 정신이나 무엇이든지 사람 대하는 일이. 그래서 오십시오. 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예수가 세상을 향해서 날리는 돌직구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려야 하는 양심은 한사코 목졸라 죽이고 죽여야 하는 욕망은 한사코 살찌우는 인간들이 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겉은 사람이지만 속은 짐승으로 변해버리는 수가 있으니 사는 일이 곧
수행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일이 만 공부의 으뜸이다. 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는 뭡니까? 자기 혼자만의 욕심을 채우는데 다 써버리면은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은 세상보다는 마음 좋은 사람이 많은 세상이 훨씬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여러분 만들어 가는데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견습 어린이들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 페이북에 올린 하모니카가 어디로 갔나요? 여기 있네. 페이북에 올린 동요 악보까지 다 올렸죠. 가사 악보. 너무 사실 오래된 동요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불렀던 동요면은 거의 언제 나왔는지 6.25 직후에 나온 동요 같은데 어쨌든 그 악보하고 노랫말 보시면서 근데 제 하모니카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피아노를 치시거나 또는 다른 악기로 반주를 함께 하시려고 그러면은 제 하모니카는 C 장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악보에는 프렛이 3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음김을 하셔서 같이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모니카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네. 어쨌건 간에 오래된 동료기는 합니다만은 참 슬프고 애절한 동료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청승과 엄살, 센티멘탈리즘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있어서 이런 것을 또 지식인들은 특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로병사 희노애락 다 사실은 골라 먹을 수 있는 밥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어떤 때 가장 행복한가 하면 가슴에 사랑이 충만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사랑을 전파하는 전도사, 자뻑의 천재, 그리고 존버정신의 창시자 이회수가 전합니다. 사랑합시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종방합니다.